25년 중반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동치고요. 이런 환율 전쟁, 상대국 통화의 절상 압력, 이것을 정말 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금융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환율 전쟁이나 원화 평가 절상 압력은 전 없으리라고 봐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약달러의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국 통화 가치는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을 소리 소문 없이 정부 지금 미란 박사가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전 벌써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25년 중반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동치고요. 근데 25년 하반기 환율을 전망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정말 미국식 이런 환율 전쟁, 상대국 통화의 절상 압력, 이것을 정말 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순서를 잠깐 바꿔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취해 나갈 것인지.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1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방식은 절대 아닐 것이다라고 저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전쟁 어떻게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노 박사님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은 약달러의 흐름은 이제 약달러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9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연초에 한 108, 110까지 올라간 적도 있지만은 100을 안팎으로 움직이는 이런 약달러의 흐름 전반적으로 달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 부분 그 흐름은 이어질 거다. 당분간은 그게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맞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약달러의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국 통화 가치는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랬고요.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환율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거의 환율의 변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원화가 많이 절상이 된 거고, 일본은 연초부터 절상이 됐었고,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시기와 폭은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환율의 수급, 무역 수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미국의 어떤 전략과 어떤 정책, 거기에 대한 어떤 각국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국가 간의 어떤 파워 게임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이라는 것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환율 외환 시장이 굉장히 다이내믹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대호 박사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는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시중에서 금융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환율 전쟁이나 원화 평가 절상 압력은 전 없으리라고 봐요.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1985년 플라자 협정 때만 하더라도 국채를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미국의 고민은 요즘처럼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부채가 36조 달러에 올라갔다. 좀 심각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그 밸런스를 보면 적자가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체 계획에 따르더라도요. 그러니까 2024년에 미국의 적자 규모가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목표 년도인 2030년에 가면 그 1조 8천억 플러스 3조 달러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약 거의 두 배가량, 두 배는 좀 몸이면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적자는 어차피 국채 아니면 메꿀 방법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환율을 프라자 협상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때도 제가 현장의 기자로 프라자 회담할 때 제가 기사 엄청나게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 밥도 안 먹으면서 와, 그때 정말 태어나서 그 처음 보는데, 그 당시 이제
교수님들 찾아뵙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프라자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건데 이것들이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 호텔이 또 그 협상할 때 호텔 주인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프라자 호텔 주인이 마침이요. 그때 트럼프였었어요. 네. 그때 일본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달러당 240엔이었습니다. 내가 맨날 기사를 썼으니까 240엔인데 6개월 지나서 1달러당 80엔까지 갔어요.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국채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재정 적자도 늘어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조 달러나 더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팔 겁니까? 달러를 약세시키면.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말로는 약달러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달러 기축통화는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입만 열면 트럼프는 달러 기축통화 양보 못한다고 그래요. 약달러가 계속되고 몇십 년 계속되면 기축통화 무너져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가는 토끼, 왼쪽 가는 토끼 다 잡겠다는 겁니다. 다 잡는 방법은 뛰어가 잡는 게 아니라 땅을 다 우리 거 만들어 버립니다. 이럴 겁니다.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지 않는 나라 돈은 안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 이번에 관세도 영국은 관세 살짝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은 국채 더 사주고 그렇게 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는 압박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흑자가 많아요. 일본 우리 막 7, 8이 뭐 이래 되는데 중국은 버틸 수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안보를 이유로 그 트럼프가 늘상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안보 비용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적자가 됐다. 너희들도 좀 물어. 분담해. 그런데 분담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위비 협정 뭐 분담금 그래서 작년에 우리 협정해 놨잖아요. 우리 5년간 더 이상 손 안 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을 한번 언급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목적은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가 아니라 국채 사. 그 최상목이가 먼저 샀잖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이 환율 전쟁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야 되니까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하반기 환율 전쟁이 온다 안 온다로 논했을 때 박사님은 온다에 좀 의견을 주셨고 또 박사님은 상대적으로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드려보면 저는 좀 재밌습니다. 저 스스로 재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많이들 이제 커멘트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커멘트를 하시는데 1985년 당시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형식의 환율 전쟁은 아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은 2025년에 걸맞는 지금에 맞는 환율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로 했을 때 저는 온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 아까 영국 사례도 주셨지만 영국과도 지금 말씀하신 게 국채라는 문제, 국채금리라는 문제와 환율이라는 문제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네. 이걸 같이 풀어가는 방향으로 환율 전쟁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 협상할 때 우리 보잉기 사줘, 우리 국채 사줘, 맞습니다. 대신 관세 풀어줄게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 일본, 호주, 대만 여러 나라들을 만나면서 중국과는 담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과는 못해요. 못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중국과는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한테도 원화 가치 절상해라는 압력을 물밑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방식이 뭐냐면 미 국채를 사주라는 방식이죠. 미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간다면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도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달러와 강세가 야기돼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야기되는 이유는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국채 시장에서. 근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 국채를
매수하게 협상을 해 나간다면 국채금리는 국채금리도 떨어뜨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달러 가치도 약세화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이게 사실 가치가잖아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도 강세화되고 떨어지면 달러 가치도 약세화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던 걸 다시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방식으로 저는 환율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1985년 당시에 플라자 합의는 뭐 대놓고 사진 찍어가면서 뭐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지만 지금은 물 밑에서 보이지 않게 각계조투 방식으로 각 나라마다 국채를 이만큼씩 사달라는 방식으로 환율 협상 압력을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노 박사님 좀 하고 싶은 말씀 많은 표정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갈 거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과연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렇게 막 그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그 플라자 합의 때도 말씀하시고 닉슨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하자 그래서 시장이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고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잖아요. 네.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용 평가사들이 이제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이제 무디스가 이번에 떨어뜨리면서 세계 3대 신용 평가사들이 동일하게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왠지 가장 신용도가 높을 것 같고 가장 강대국일 것 같고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앞에 있을 것 같지만은 신용 등급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미국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 나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보는 움직임은 조금 다르다. 네. 시장은 어찌 됐건 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찌 됐건 미국이 부채를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신용 등급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국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협상을 누가 하겠어요? 국가 대표 단위 가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에는 그럼 우리 환율 좀 떨어뜨려 줄게 뭐 저기 환율 미국 달러 약세로 가져가고 채권도 사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실제 시장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지금 뭐 채권 자경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런 합의와 무관한 행동들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다. 지금 벌어지는 행동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방향하고 전반적인 방향, 고금리와 약달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약간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국가의 정책을 약간 도미네이트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가 간의 합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된다기보다는 더 요동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짧게만 코멘트 드린다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가동하는 그 카드는 관세, 방위 안보 그리고 환율이기 때문에 약달러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세와 안보라는 카드를 들이댈 것이다. 그렇게 협상 테이블을 끌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런데 있는 국가 간에 그렇게 협상을 그렇죠. 하겠죠. 국가 간에. 예, 국가 간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프라자 회담 때 네. 사진도 찍고 난리를 쳤어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베이커 재무장관이 윽박 지르듯이 막 사람들 불러다 놓고 왜 그런 모습을 연출했느냐면요. 네. 바로 이 시장과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이제 약달러로 간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도록 유도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도 일본 엔화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냥 잃어버린 20년 팍 죽어버렸는데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국채하고 환율 두 개를 다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때처럼 환율 전쟁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순간에요. 달러 기축통화가 흔들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 러시아 등이 새로운 통화 만들어가지고 달러 의존을 벗어나겠다. 달러 기축통화 그만하겠다. 이런 와중에 환율을 그때처럼 막 대구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국채가 안 팔린다고요.
국채 안 팔리면 이게 차충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소리 소문 없이 정부 지금 미란 박사가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전 벌써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강달러다. 얘기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자 각계격파한다는 거죠. 각계에서 미국의 흑자 많은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평가 절상 좀 해. 그러나 전체 미국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 당시처럼 계속 일방적으로 달러가 떨어지는 것처럼 안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를 파는데 너희들 환율 조정하기 어려우면 국채 사. 국채 사주면 미국 문제 해결 다 돼요. 그리고 국채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자, 이번에 사는 국채는 10년간 상관없어요. 그게 영구채라든지 뭐 100년 후에 이자는 줄게. 그런데 원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년짜리가 최고인데 뭐 국채를 파는 방법도 있고 있는 국채 상환해 가지 마. 이런 것도 한 딜이 될 수가 있죠. 일본, 한국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만기되는 거 그냥 자동으로 그냥 기간 연장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본다면 환율과 그 국채 쪽에서는 국채 쪽에 좀 더 비중이 있다. 이런 얘기고 환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각계급판 할 거예요. 네. 환율 전쟁 제2의 플라자 합의가 25년 하반기에 올까 안 올까라는 대주제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